자, 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지수의 형태로 두 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소를 비교하기 쉽게 자, 첫 번째 수는 3의 4분의 3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 수는 3의 3분의 4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바로 밑입니다. 자, 두 개의 수가 공통으로 밑이 3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일단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지수를 갖고 오는 거죠. 4분의 3과 3분의 4를 갖고 와서요. 지수가 큰 게 실제 숫자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분을 해주면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되는 거고요. 3분의 4는 12분의 16이 되죠. 따라서 12분의 16인 3분의 4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4제곱근 3의 세제곱과 세제곱근 3의 4제곱을 비교하면 세제곱근 3의 4제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대소를 비교하기 편하게 보기 편한 형태로 변형을 해주면요. 첫 번째 수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2분의 3 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수는 그대로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밑이 두 수가 모두 2분의 1이라는 것이고요. 자, 2분의 1은 어떻습니까?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게 되면 자,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수가 오히려 전체 수는 더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2분의 3과 2는 2분의 4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오히려 2분의 4인 2가 더 크죠. 그러면 실제 수인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과 2분의 1의 제곱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크다? 그렇죠.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과 4번은 이제 로그의 대소 비교인데요. 자, 3번 같은 경우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렇죠. 역시 밑입니다. 자, 두 수가 모두 밑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진수인 25와 12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25가 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실제 수도 진수가 더 큰 수가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로그 4의 25와 로그 4의 12를 비교했을 때 로그 4의 25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역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밑이죠. 자, 둘 다 밑이 2분의 1로서 0과 1 사이의 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수를 또 가지고 옵니다. 5분의 11과 2분의 5죠. 그럼 일단 통분을 해주면요. 10분의 22가 되고요. 두 번째 수는 10분의 25가 되죠. 그래서 진수만을 따진다면 두 번째 수가 더 큰데 현재 로그는 밑이 0과 1 사이의 값인 2분의 1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대소 비교를 한다면 자, 어떤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진수가 더 작은 로그 2분의 1에 5분의 11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 1번 문제에서는 지수던 로그던 밑의 크기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 자, 지수함수죠. y 꼴 2분의 1의 x 플러스 2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역시 또 이 지수함수의 밑이 될 것 같아요. 자, 밑부분이 지금 무엇이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주어진 지수 함수는 감소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좋긴 하지만 굳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감소 함수의 느낌이 들도록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지수 함수의 감소 함수라는 느낌이 들도록 적당히 개형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러면 적당하게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2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높이가 가장 높은 값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이라는 건 높이가 가장 낮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대값부터 구해 본다면, 자, 최대값은 바로 f-2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돼서 2분의 1의 0제곱이죠. 따라서 1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최소값은 무엇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f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2 플러스 2가 돼서 2분의 1의 4제곱이 돼서 16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로그 함수인데요. 자, 정의역이 3 이상 9 이하인 함수일 때요. y꼴 로그 3의 x-1의 역시 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로그 함수의 밑이죠. 자, 밑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3이죠, 3. 자, 3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주어진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증가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또 로그 함수의 증가 함수인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역이 3 이상이고 9 이하이기 때문에 또 적당하게, 자, 요거를 x 이꼴 3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직선을 x 이꼴 9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역시 최대값은 무엇이다? 높이가 가장 높은 값이기 때문에 x 이꼴 9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높이가 가장 낮은 값이기 때문에 x 이꼴 3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f9가 되는 것이고요. 자, 대입을 해주면요. 로그 3의 9의 마이너스 1이고, 자, 9는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2 로그 3의 3 마이너스 1이 돼서 2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최소값을 구해 보면요. 네, 이어서 최소값을 구해 보면요. 최소값은 x가 3일 때죠. 즉 f3의 값이 되는 거고요. 로그 3의 3-1이 되고 로그 3의 3은 1이죠. 그래서 1-1이 돼서 0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 로그 함수에 주어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일단은 밑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인데요. 자, 2의 x-1제곱이 128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128을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128은 2의 7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그럼 현재 밑이 2로서 같아졌기 때문에 무엇만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지수만 갖고 와서 비교를 하면 되죠. 따라서 x는 뭐다? 그렇죠. 8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4분의 3의 x제곱 이퀄. 자, 우변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밑을 보면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분의 4는 좌변에 미친 4분의 3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4분의 3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1제곱을 할 수 있고 원래 있던 2x 마이너스 3제곱을 붙여주면 식의 변화는 없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요. 4분의 3의 x제곱 이퀄 4분의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지금 밑이 4분의 3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무엇만 비교를 하면 된다? 그렇죠. 지수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면 그렇죠. 이러한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자, 오른쪽으로 가서 좀 더 이어서 풀어볼까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과 1,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은 로그 방정식인데요. 로그 방정식이 됐건 로그 부등식이 됐건 문제를 바로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수 조건과 미조건이에요. 자,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진수와 미조건을 항상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진수 부분에 x 플러스 2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기에 앞서서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문제를 풀기 전에 체크를 하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좌변은 로그 2의 x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역시 또 로그의 밑이 2로 같아졌기 때문에요. 자, 진수만 갖고 와서 비교를 합니다. x 플러스 2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2분의 3은 진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x 플러스 1 더하기 로그의 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역시 또 무엇부터 작업이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진수 조건 먼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로그에서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죠. 그리고 두 번째 로그에서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x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는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들어가는데요. 자, 로그의 성질을 써주면 좌변을 로그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우변이 0인데요. 0은 로그의 1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역시 또 지금 밑이 생략된
밑이 10인 로그라고 보시면 그렇죠. 진수만 또 따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1이 돼서 x제곱은 2가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문제를 풀기 앞서서 선생님이 진수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x의 값은 어떻게 돼야죠? 1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진짜 답은 그렇죠. 루트 2만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다 풀고 답을 내고 나서 진수 조건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놓고 실수를 하기가 딱 좋습니다. 특히 지수 방정식도, 로그 방정식도 그렇지만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항상 로그가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무엇부터 체크해라? 그렇습니다. 진수 조건 또는 밑 조건을 먼저 꼭 체크하신 후에 풀이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2의 x 플러스 2제곱은 32 이상이다 라고 했죠. 자, 이것도 이제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일단 좌변을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하고요. 우변은 32가 2의 5제곱이죠. 근데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밑을 주의해야 돼요. 현재 1번 같은 경우는 밑이 2죠. 그러면 부등식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지수만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3 이상이다 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3분의 1의 2x 제곱이고요. 자,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밑이 지금 3분의 1이에요. 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수를 써 주시고요.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원천적인 이유는 감소 함수이기 때문인 거죠. 3분의 1의 2x 제곱이요. 맞나요?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지수함수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보다 작은 범위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죠. 그리고 이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로그 2의 x 더하기 3이고요. 우변의 2는 로그 2의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밑이 2로서 1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걸로 답을 쓰면 틀리죠. 왜 그렇죠? 자, 아까 전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자 위에 뭘 썼죠? 진수 조건을 썼죠. 그래서 지금 x가 그냥 1보다 작게 되면 1보다 작은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기 때문에 음수도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진수 조건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를 붙여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답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 특히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진수 조건을 꼭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풀기 앞서서 써주셔야 됩니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문제를 풀기 앞서서 꼭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도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풀기 앞서서 자,
x가 지금 진수에 위치하죠. 그럼 풀게 되면 x는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에 들어가면요. 2분의 1의 x고요. 로그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역시 또 주목해야 될 건 밑이 지금 2분의 1로서 0과 1 사이에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를 일단 먼저 써주시고요. 부등호의 방은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는 8분의 1 이하고 이걸로 답을 쓰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죠. 자, 처음에 선생님이 쓴 요 진수 조건을 꼭 가지고 와서 써줘야 되니까 0보다 크고 그쵸 8분의 1 이하가 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문제 풀이에 앞서서 무엇을 꼭 체크해라? 그렇습니다.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항상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x, y 그쵸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요. y = ax 제곱 즉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m, n이 a의 원소일 때 자,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바로 n은 a의 m제곱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y = ax 제곱 위의 점이니까요. 그럴 때 항상 a의 원소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리고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a의 원소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y = a의 x제곱 위의 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집합을 이용해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표현한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n 플러스 1, an이죠. 자, 그럼 일단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무기는 뭐다? 바로 n = a의 m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면 자, n 플러스 1, an이 a의 원소냐? 라고 물어본 건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n 플러스 1, an이 y = ax제곱 위의 점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y = ax제곱에다가요. 기억의 점인 n 플러스 1, an을 그냥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an은 a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저 무기를 어떻게든 조작을 해가지고 기억의 식인 요 식으로 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만만한 게 좌변 아니겠습니까? 자, 좌변을 비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의 좌변은 n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할 식의 좌변은 an이죠. 자, n이 an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곱하면 되죠? a를 곱하면 되죠. 이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다? n = a n제곱이다.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다가 무엇을 곱할까요? 그렇죠.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좌변은 an이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m제곱이죠. a의 지수법칙에서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억에서 요구하던 식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y = ax제곱 위에 n 플러스 1, an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충 감이 오나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니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 자, 니은도 한번 볼게요. 지금 니은에 주어진 점은 em, n제곱이죠.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y 꼴 ax 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에다가 em, n제곱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n제곱은 a의 2m제곱이 되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이걸 보이는 게 목표죠. 이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식이죠. 이 식이에요. n 이퀄 a의 m제곱. 자, 한번 써볼까요? 옆에다가 n 이퀄 a의 m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아까처럼 좌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여기는 n인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n제곱이에요. 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양변을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작업을 해준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양변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으로 와서요. 자, 지금 n 이퀄 a의 m제곱인데, 자, 이 녀석을 양변 제곱을 해주면 n제곱은요 a의 2m제곱이 돼버리죠. 어때요? 끝났습니다. 자, 니은에서 요구하는 식이 나와버렸어요. 따라서 2m, n제곱은 y 꼴 ax제곱 위의 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니은도 어떻게 된다? 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디귿 한번 가볼까요? 디귿은 니은 밑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의 점은 지금 또 m제곱, 3n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y 꼴 ax제곱을 딱 써주고, 자, 여기다가 m제곱, 3n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3n은 a의 m의 제곱이네요. 약간 복잡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다? n 이퀄 a의 m제곱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고민해야 된다? 자,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어떤 조작을 해서 갈 것이냐, 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역시 우리는 좌변을 주목을 합니다. 좌변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n이죠, n. 근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3n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하면 된다?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을 한번 곱해 볼게요. 색깔이 빨간색이 나왔네요. 다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a의 m제곱인데, 자, 양변에 3을 곱하면요, 3n은 3a m제곱이죠. 근데 얘는 뭔가 좀 다르네요. 뭐가 다르죠? 지금 요 좌변은 같아졌는데 우변이 어때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디귿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디귿에 주어진 점 m제곱, 3에는 y 꼴 ax 제곱 위의 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게 처음으로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위로 가서 이제 리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또 y 꼴 ax 제곱을 써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 n분의 1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n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m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n은 뭐다? a의 m제곱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 목표로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역시 또 무엇을 본다? 좌변을 주목하세요. 좌변을 주목하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n인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n분의 1입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뭐예요? 역수입니다. 역수. 힌트는 역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n 이꼴 a의 m제곱인데, 자, 이 식을 양변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n분의 1이 되고
우변은 am제곱분의 1이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am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다고 배웠죠. 자, 어떻습니까? 20과 20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역시 또 리을에 주어진 마이너스 m, m분의 1이 y 꼴 ax제곱 위의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기억, 니은, 리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는 다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서 조작을 해주면서 지수 법칙을 잘 쓰면서 변형을 해주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 꼴 2의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함수 y 꼴 16 곱하기 2의 2x 제곱 플러스 2분의 5의 그래프가 되었다. 이때 p와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함수 y 꼴 2의 2x 제곱을요, 지금 x축으로, 그렇죠?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x 대신에 x-p를 대입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q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플러스 q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요 함수와 그리고 문제의 결과로서 주어진 이 함수가 동일한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16 곱하기 2의 2x 제곱 더하기 2분의 5와 같은 함수라는 건데요. 자, 요걸 조금 변형을 해주면, 자, 16이라는 건 2의 4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의 2x 제곱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2x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2분의 5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2분의 5가 바로 q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수 부분에 있는 2x 더하기 4가 바로 여기 있는 2의 x-p와 같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x-p가 2x 더하기 4와 같고요. 그리고 q는 바로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x-2p가요 2x 더하기 4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2p가 4가 되고요.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 q는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p와 q의 값을 구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꼴 로그 3의 x의 그래프 위의 점 A에 대하여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이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단 두 점 BC는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자,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일단 B의 점 있죠. X축 위에 있는 B의 점을 적당하게 좌표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A, 0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는 같은 X좌표를 갖게 되고요. A라는 점은 Y꼴 로그 3X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의 좌표는 A, 로그 3의
A라고 우리가 좌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C의 좌표는 A 더하기 1,0이라고 우리가 좌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거는 지금 ABCD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AB의 길이가 바로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의 Y좌표인 로그 3의 A의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면 A의 값은 어렵지 않게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 D의 좌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플러스 1,1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D의 좌표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플러스 1,D인데 A의 값이 3이 되므로 4,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 꼴 로그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가 1과 2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가 주어졌는데요. 자, 로그 함수가 완벽하게 주어진 게 아니고 미지수 a와 b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하게 되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 함수, 역함수의 개념에서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 그렇죠. 교점은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y 꼴 xy의 교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보다는 자, 주어진 로그 함수와 그리고 y 꼴 x, 자, 이 두 함수와의 교점의 x 좌표가 그렇죠. 1과 2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자,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1,1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2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1,1과 2,2라는 두 점을 y 꼴 로그 ax 플러스 b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요. 또 2,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2를 대입을 해주면요. 1은 로그 a의 1 더하기 b가 되고요. 로그 a 1은 0이 되니까 바로 b의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1을 대입하면 2는 로그 a의 2 플러스 b가 되잖아요. 그런데 b가 1이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요. 플러스 1이 되고요. 로그 a의 2의 값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로그의 정의를 써주면 a의 값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고요. b의 값은 1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 꼴 로그 2의 x 더하기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점근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점근선이 보이시죠? 네, 점근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x 이꼴 마이너스 2가 바로 점근선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근선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주어진 식의 a의 값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식을 보면 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 로그의 값은 로그 2의 x였을 거예요. 근데 이 로그 2의 x의 값을 어떻게 평행 이동시켰을까요?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위에 주어진 x 더하기 a 플러스 b라는 로그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것을 먼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점근선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이쪽으로 x 이꼴 마이너스 2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위에 주어진 요 마이너스 a의 값이 무엇이 돼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a의 값이 무엇이 돼야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다가 식을 다시 써보면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주어진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자, 여기 y절편 보이십니까? y절편이 지금 어떻게 되죠?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0,4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b의 값은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a의 값은 무엇이고요? 2가 되고요. b의 값은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 꼴 로그 2x와 y 꼴 로그 2의 4x의 그래프와 두 직선 x 이꼴 1, x 이꼴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란 얘기죠. 자, 일단은 y 꼴 로그 2x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그려진 로그 2의 4x의 그래프를 한번 요 식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로그의 성질을 써주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고요. 4는 로그 2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2 더하기 로그 2의 x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y 꼴 로그 2의 x예요.
그리고 위에 그려진 그래프는 2 더하기 로그 2의 x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래프는 무엇이냐? 자,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즉 위로 2칸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정확하게 플러스 이만큼 위로 올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그래프 개형 자체는 동일한 그래프예요.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가 단지 위로 2칸만큼만 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보조선을 좀 그릴 텐데요. 이 선을 이대로 이어줘서 그려주고 그대로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선생님이 지금 빗금을 칠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을 그대로 떼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그래프 개형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을 요 하단에다가 그대로 떼어다가 붙이면 동일한 면적을 갖는 똑같은 합동이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네모칸을 치고 있는 부분 있죠. 요 빨간색 부분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처음에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던 문제가 적당히 넓이를 쪼개고 갖다 붙이게 되니까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의 길이는 현재 3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2가 돼서요, 색칠한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제곱근 16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의 형태로 4분의 1제곱에 16은 2의 4제곱이죠. 따라서 이렇게 소고가 돼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제곱근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2의 제곱에 3분의 2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2의 3분의 4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인데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 되니까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대소 비교를 지금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선생님이 밑을 2로 맞춰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수를 보시면 첫 번째는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3분의 4가 되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밑은 2로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지수가 큰 게 현재 가장 큰 게 되겠죠. 따라서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1과 3분의 4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3분의 4인 이 녀석이 1등, 그 다음에 1인 얘가 2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얘가 3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세제곱근 4의 제곱이 가장 크고요. 그
그 다음에 4제곱근 16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의 로그의 2분의 1에 5분의 1입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의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에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정리를 해주면요. 자,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제곱과 진수에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상세가 되고요. 따라서 3의 로그의 2의 5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로그의 2분의 1의 3분의 1인데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의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역시 또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제곱과 요게 5가 아니고요. 3이죠. 예.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제곱과 진수에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나오면서 2의 로그의 2의 3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2의 로그의 2분의 1의 4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4가 되니까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나오면서 2의 로그의 2의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지금 밑은 다 2로 맞춰줬고요. 앞에 개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나와 있는 개수들을 진수로 다 올려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5의 세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2의 3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을 지금 다 2로 맞춰줬고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만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값은 5의 세제곱이고 두 번째는 3의 제곱, 마지막은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5의 세제곱이 가장 크니까 이 녀석이 1등, 4의 제곱이 2등, 3의 제곱이 3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론을 내면요. 3의 로그의 2분의 1에 5분의 1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마이너스 2의 로그의 2분의 1에 4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2의 로그의 2분의 1에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됐나요?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0과 4인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꼴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밑이 지금 3이죠. 자, 밑이 3이란 얘기는 1보다 일단 크단 얘기고요. 자, 1보다 크단 얘기는 증가 함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증가 함수란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최대일 때 요 전체 지수 함수도 최대가 되는 것이고요. 요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 지수 함수도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수가 최대인 경우 또는 지수가 최소인 경우에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 부분인 2차 식을 먼저 갖고 오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4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 2차 함수가 x의 값이 0일 때 값이 5죠.
그래서 5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4일 때 값이 무엇입니까? 4일 때 16 빼기 24 플러스 5가 돼서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대략 뭐 이러한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x 값의 범위는 저 여기 0에서부터 대략 여기 4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일 때 값은 무엇이 된다? 4일 때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지수 부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최대값이 언제가 되는 거죠? 바로 x의 값이 0일 때 최대값이 5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3일 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지수 함수, 밑이 3이잖아요. 주어진 함수의 진짜 최대값은 뭐가 되나요? 진짜 최대값은 바로 3의 5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243이 되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의 진짜 최소값은 무엇이 된다?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81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주어진 함수는 로그 함수인데요.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요 밑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밑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감소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진 이 진수가 최대가 될 때 전체 함수는 최소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써볼까요? 진수가 최대가 될 때 전체 로그 함수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수가 최소가 될 때 주어진 로그 함수는 최대가 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찌 됐건 간에 역시 또 진수에 주어진 저 2차 함수의 무엇을 구해야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수에 주어진 2차식을 또 가지고 와서요.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4x 4를 더해주고 빼줄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역시 주어진 함수는 꼭지점을 2,8일 때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y절편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4일 때 함수값이 4가 또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됩니다. 따라서 자, 밑에 또 써보면 자, 진수 부분이 최대값이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소값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로그 함수의 진짜 최대값은 바로 로그의 2분의 1의 4가 되는 거죠. 진수는 최소가 될 때 로그 함수는 최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로그 2의 마이너스 1의 2의 제곱이 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값은요. 로그의 2분의 1의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지수함수가 됐건 로그함수가 됐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아셔야 되고 0과 1 사이가 되면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5x제곱 마이너스 25 이퀄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주어진 방정식을 이렇게 분리를 해 볼게요. 자, fx 이퀄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25라고 보고요. 그리고 gx 이퀄 k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바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요. 먼저 5x제곱 마이너스 25라는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축과 y축을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자, 5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행이동, 즉 아래로 25칸 내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대략 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x절편을 잘 표시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점근선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렇죠. y 꼴 마이너스 25가 된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x절편과 y절편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x절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y에다가 0을 넣어주면 5의 x제곱 마이너스 25가 돼서 5의 x제곱은 25. 자, x는 뭐죠? 그렇죠. 2가 나온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 빼기 25가 돼서 마이너스 2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원래 그래프는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함수의 전체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어진 x축 있죠. x축을 기준으로 x축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꺾어서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24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하단에 있던 점근선 있죠. 점근선도 그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점근선이 뭐였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y꼴 25가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그쵸?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대로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그래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다시 그래프를 한번 깔끔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가 있고요. 실제로는 24면 상당히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 체크를 해주고 점근선인 25를 한 요렇게 좀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y 꼴 k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린 그림의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K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K가 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야 이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K가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계속 교점이 두 개가 생기다가 자, 만약에 이런 데 있게 되면은 교점은 하나죠. 그러면 K의 값이 계속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 K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거죠.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이 무엇이었습니까? 25였잖아요. 그죠? 위에 25였어요. 따라서 2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2x 로그 2a 더하기 4 로그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자,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주어진 2차 부등식을요, 일단 2차 함수로 보게 되면요,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볼 수 있고요.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주어진 2차 부등식에 x절편이 없다. 그쵸? 2차 함수에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아이디어가 이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x를 뒤로 해서 써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요거에 판별식을 한번 써주면요, 짝수 판별식이죠. 로그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로그 2a의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2a 빼기 3에 로그 2a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로그 2a의 범위가요, 1과 3 사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범위는 2와 2의 세제곱, 즉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은 12.8%였다.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때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초기 불량률이 12.8이다. 근데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n주 후에는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0.1% 이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양변을 12.8로 나눠주면요. 12.8분의 1이니까 128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2분의 1에 몇 제곱이 128이죠? 그렇죠. 2의 7제곱이 12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정확하게,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주면 2의 7제곱이 128이기 때문에 n이 7일 때, 7주 후일 때, 그렇죠. 0.1% 이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 부등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함수 y =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10이고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3이다. 두 점 AB의 X좌표가 각각 AB일 때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A보단 B가 크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Y =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하는 지수함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위에 적당히 두 점을 잡아주세요.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요. 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를 AB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A점을 A, 2의 A제곱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B, 2의 B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선분 AB 있죠? 자, 요 AB의 길이가 2루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의 A제곱 빼기 2의 B제곱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현재 2루트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AB의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자, X의 증가량 A-B분의 2의 A제곱 빼기 2의 B제곱이 얼마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식에 양변에 A 빼기 B를 곱해주면 2의 A제곱 빼기 2의 B제곱은 3의 A-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 대신에 3의 A-B를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자, 제곱을 해버릴게요. 9의 A-B의 제곱은 2루트 1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요. 얘는 10A-B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40이 되네요. 그래서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4가 되고요. A 빼기 B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 마지막에 A는 B보다 작다. 따라서 A 빼기 B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B는 무엇이다? A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식 있죠? 요 식에다가 이제 요 식에다가 B 대신에 A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A제곱 빼기 2의 A 플러스 2제곱은요. 3의 A 빼기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A는 소구가 되고요. 좌변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제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좌변을 2의 A제곱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A제곱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2의 A제곱은 2가 돼서 A가 1이 된다. 그리고 자, 방금 구했던 A, B의 관계식에다가 A 대신에 1을 넣어주면 B가 무엇이 된다? 그렇죠.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돼서 바로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 꼴 2분의 1의 x제곱, y 꼴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직선 y 꼴 x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2분의 1의 d제곱은 c다. 자, 그러면 일단 y 꼴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보고요. 그리고 지수에 d가 올라가 있으니까 d를 주목할까요? d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d를 따라가 보면 여기인데, y 꼴 x랑 만나는 지점이 여기 c가 있죠. 그러면 y 꼴 x라는 건 아시다시피 x 좌표와 y 좌표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 좌표도 c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자, 기억 2분의 1에 d를 대입한 값이 바로 c가 나온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됐나요? 그리고요, 니은을 볼 텐데요. 니은에서는 c와 1을 곱한 게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런데 기억에서 우리가 구한 걸 이용을 하면요, 2의 마이너스 d제곱이 일단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 로그 2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y 꼴 로그 2의 x를 보면, 자, 1을 대입을 했을 때 값을 따라가 보면, 자, 어떠한 값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또 y 꼴 x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 d가 나오죠. 따라서 이 함수 값이 일단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로그 2x의 그래프에 x의 값에 1을 대입하면 d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로그 2에 1을 대입한 값이 d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로그의 정의를 써서 지수로 표현을 하면요, 2는 바로 2의 d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구했던 이 식을 다시 요 밑에다 갖고 오면 c의 값은 뭐다? 2의 마이너스 d제곱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변변 곱해주면 좌변은 c 곱하기 2가 되고 우변은 2의 d 마이너스 d가 돼서, 그렇죠, 2의 0제곱이 돼서 1이 된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a 플러스 d가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또 역시 1을 주목을 해주시면, 자, y 꼴 x랑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요, 바로 요 y 좌표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 x제곱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은 바로 또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의 a제곱이 다시 2분의 1의 a제곱이 2가 된다. 따라서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니은에서 구했던 요 부분 있죠. 2의 d제곱이 2가 된다라는 요걸 다시 한번 밑에다가 써주면요, 2의 d제곱이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2의 마이너스 a제곱과 2의 d제곱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 부분이 마이너스 a와 d가 같아야 하므로 a 플러스 d는 0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 또한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7번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정의역이 1 이상 100 이하인 함수 y꼴 2의 로그 x 곱하기 x의 로그 2 플러스 2 곱하기 2의 로그 100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함수를 먼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가지고 와 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밑이 하나는 2고 x이기 때문에 그 변환 공식을 써서요. 밑을 2로 통일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로그에 100 더하기 로그 x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2에 2 로그 x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에 그쵸? 1 더하기 로그 100은 2가 되겠죠? 더하기 로그 x가 되겠네요. 따라서 2의 로그 x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로그 x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2의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2의 로그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치환을 하는데요. 이 로그 x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지금 x의 범위가 1 이상이고 100 이하라고 주어졌는데요. 이제 t의 범위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새로. 따라서 지금 x의 범위가 1 이상이고 100 이하죠. 그래서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0 이상이고 2 이하가 되고요. 밑이 2인 지수를 취하게 되면 2의 0제곱 2의 로그 x의 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2 로그 x가 t니까요. 2의 0제곱은 1이니까 1 이상이고 4 이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t의 제곱 플러스 8t인 2차 함수 형태가 되고 t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8과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죠. 그리고 지금 t의 범위는 1과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보고 여기를 적당히 4로 잡으면 요 사이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당연히 1일 때 갖게 되는 거고 최대값은 4일 때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을 대입해주면 9가 나오고요. 4를 대입해주면 16 더하기 32가 되니까 48의 값을 갖게 되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최대값은 48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지 T1 초후, T2 초후의 측정 온도를 라지 T1 도씨, 라지 T2 도씨라고 할 때 A의 열 전도 계수 K는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 실험을 시작한 지 10초 후, 20초 후에 측정 온도가 각각 200도씨, 202도씨일 때 측정 온도가 206도씨가 되는 때는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열 전도 계수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10초 후, 20초 후에 측정 온도가 200도, 202도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일단은 10초 후를 T1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초 후를 T2, 그리고 200도씨를 라지 T1, 그리고 202도를 라지 T2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K는 자 202도 마이너스 200도가 되고요. C에 로그의 T2 20 마이너스 로그의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자 로그의 성질을 쓸게요. 로그의 10분의 20으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K는 2분의 C 곱하기 로그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측정 온도가 206도가 되는 때가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초 후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T1을 10초라고 보고요. 이때 라지 T1을 200도씨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T2를 X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라지 T2를 206도라고 놓고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열전도 계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K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6 마이너스 200은 자 C에 로그의 X 마이너스 로그 10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6분의 C 곱하기 또 성질을 이용해주면 10분의 X가 되겠죠. 근데 이거의 값은 K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의 값과 요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C의 로그의 10분의 X죠. 그러면 C는 이렇게 소구가 가능하고요. 양변에 6을 곱해주면요. 3로그 2는 로그 10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요 개수 3을 2의 지수로 올려주게 되면 로그 2의 세제곱은 로그 10분의 X가 되고요. 따라서 10분의 X는 8이 되죠.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그렇죠. 80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80초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의 답은 80초가 되겠네요.